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가업상속공제 내년부터 1,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엄청난 내용인데요. 과세당국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3세븐이라는 손톱깎이 만드는 회사가 이 상속세 때문에 파산했던 사례는 아주 세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통계 수치를 보면 일본이 지금 55%로 세계 최고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할증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보다도 높은 이 상속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그러면 이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오너가 사망하면 회사 다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그 세법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파산하지 않고 기업인들이 계속 오너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계속 그 가업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가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현행세법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 왔을 때 상속자인 자녀나 배우자가 그 사업을 승계하면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해주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최대 500억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제도가 현행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3세븐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던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파산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이런 가업상속공제가 현행세법에 너무 깐깐한 사후관리 규정으로 사문화되어 있어요. 거의 활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후관리가 너무 깐깐해요. 한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연평균 9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금액으로 치면 2,866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아주 거의 상속공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미국의 자이언트 스택 금리 인상 뉴스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기업 가업상속공제,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이 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세금의 걱정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기업의 요구사항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 기업이 확대가 됩니다.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억 미만 중견기업의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매출액 1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상향이 됩니다. 1조 원,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대기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중견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제 한도도
폭발적으로 2배 인상을 해줬습니다. 최대 500억까지 공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세 번째, 피상속인 지분 요건이 완화가 되는데요. 현행 세법은 지분율이 50% 이상 최대 주주이어야 됩니다. 그 기업을 사실상 소유하는 경우에만 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성장 기업의 경우에 이 외부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을 또 사업장을 확장하고 기계 설비를 구입하고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외부 투자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분율을 40% 이상, 상장법인은 20% 이상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주 문제가 있는 규정이었죠. 사후관리가 7년이었어요. 기존에. 7년 동안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압상속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대폭 단축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다가 기업 경쟁을 위해서 도매업에 진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매도 겸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에는 안 됐어요. 제조업에서 도매업으로 업종 변경은.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분의 변경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조를 하다가 도매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됐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죠. 여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고용유지 의무가 완화가 됩니다. 현행은 정규직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을 유지를 해야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80%지 이 정규직 80% 이상, 총급여 80% 이상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매출액이 급감하는 수도 있고 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쟁 속에서 이런 80% 이상 정규직을 유지하고 총급여액을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7년 통산 정규직 100% 이상 총급여액의 100% 이상을 유지를 했어야 됐습니다. 거의 가압상속공제 받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7년 동안 계속 정규직 100%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급여도 100%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이런 규정들이 삭제가 됐어요. 기업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감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급여를 삭감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회사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고용유지 의무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5년 통산 정규직 또는 총급여액의 90%만 유지하면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죠. 일곱 번째, 가압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용 재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하다가 공장을 매각을 500억에 하고 지방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종전에는 400억 이상을 여기 지방에다 투자를 했어야 돼요. 이 사업에. 그런데 지금은 40%로 바뀌었기 때문에 300억만 투자하고 200억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여유가 생긴 것이죠. 이 자금 운영에. 가업용 자산의 40%만 처분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사업주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자이언트 스택 금리 인상 뉴스에 버금가는 가압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의주시하시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 잘 지켜보시고 이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꼭 가업상속 등 절세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